안녕하세요. 비견겁제에 대한 그 남자편을 올렸는데, 원래 이게 초년, 중년, 말년 이 대운의 흐름이나 연운까지를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견겁제가 초년 대운에 있는 남자의 운명, 그 다음에 중년 대운, 말년 대운, 연운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남자 편이 끝난 다음에 여자 편도 올릴 거예요. 여자 편은 좀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비견겁제가 초년 대운에 있는 남자의 운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운은 천간 지지 중에 지지를 위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론이 이 사주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지가 않고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 이론이 다 나름대로의 그 이론 체계도 있고 예측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옥문관 사주학은 천간 위주로 봅니다. 지지도 보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대운을 쭉 보다 보면은 천간에 있는 건 틀림없이 작용을 해요. 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운에 주목해라. 대운의 천간에 주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운은 언제나 천간을 주목해야 하고 지지는 상호작용에 의한 어떤 거, 또 흐름, 이것을 파악하는 정도로 참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운의 그 운의 흐름 중에 초년, 중년, 말년으로 이렇게 끊었는데 원래는 이게 대운 주기가 10년 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년 대운을 보는 게 예측력이 가장 떨어져요. 중년, 말년보다. 초년 대운은 본인 사주의 작용에 의한 거지만 부모나 주변의 영향을 훨씬 강하게 받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어려서는 부모가 생명줄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대운 초년을 볼 때는 초년 대운은 예측력이 중년 대운이나 말년 대운보다는 떨어지더라. 이러한 한계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견겁제는 자유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영향 아래서의 자유지 벗어나는 자유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견겁제는 자유를 상징한다. 타인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소신껏 행동하는 특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운명은 이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길을 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초년은 어린 시절을 지칭하는데 또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고 또 공부도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어쩌면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비견겁제는 모든 것의 기초라고 그랬는데 초년대운의 비견겁제는 초년대운의 기초를 닦는 어떤 것이 강화된다 이렇게도 보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 비견겁제 운으로 돼 있으면 자유롭게 자기 소신껏
타인의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래에는 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 시대나 그 윗세대나 좀 저희보다 조금 아래 세대하고 요즘에 이 어린이 시대하고는 사회적 그 환경 조건이 많이 다르고 경제력이 상상할 수 없이 좋아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참 공부도 이것저것 해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게 자유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극소수였거든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근래에는 그런 복을 많이 누리더라. 또 한 가지는 내가 부모 곁을 떠난다든가 부모가 나의 곁을 떠난다든가 또는 그 생활의 여유가 그 좀 부족하거나 부모가 그 나한테 해주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거나 해서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적 요인도 타고났다. 그러니까 일찍이 자기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그런 그 작용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가출을 하거나 문제가 되어 있어서 많은 시련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환경 조건 때문에 혼자 일어서야 하는 그런 그 사주도 있어요. 이런 운에 든 사람의 사주에 인성이 있으면 부모운이 이때부터 약해져서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내가 태어난 다음부터 부모의 운이 시들어가요. 약화되고 하고.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거나 심하면 조실부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견겁제의 특성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는 인심을 얻어 평판도 좋고 미움을 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고 비교적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다고 본다. 또 건강해야 스스로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보호막이 좋으면은 좀 덜 건강하면은 부모가 이렇게 해주지만 혼자 일어나는 사람은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게 건강을 타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자연의 섭리가 묘합니다. 보면은 또 사주 그 초년대운의 비견겁제와 천간은 비견이나 겁제고 지지는 인수나 편인 이것을 동주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천신만고의 시련을 겪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임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본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이런 유형의 사주에서 약 60% 정도는 이런 시련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를 꼭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주 그냥 좋은 환경, 좋은 조건으로만 탄탄대로를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 이제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게 좀 마저 다 해야 되겠습니다. 비견겁제가 중년대운에 있는 남자의 운명. 이걸 따로따로 조금씩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초년, 중년, 말년 여는 대운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에 전부 올리려고 그래요. 중년 대운에 그 비견겁자가 있는 남자는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절, 1년 4계절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그 전성기의 시기를 말하라면 여름이라고 봐요. 음양오행 사상에서는.
그 여름을 가장 전성기라고 보는데 인생도 인생의 중년기를 가장 전성기라고 봐요. 일단은 그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눴을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시기는 중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중년대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보고 있어요. 주목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인생이 중요하지 않는 때는 없겠지만은 중년기 인생은 인생의 전성기라고 못 박을 수가 있어요. 비견겁제는 강력한 추진력과 결코 밀리지 않는 힘을 가진 별입니다. 그런 강력한 운명의 별이 작용하는 시기를 중년에 맞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별이 중년에 있으면 운이 가장 왕성하다고 봐요. 정말 살만 나는 그런 운이라고 보는 거죠. 이 운에는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행동을 하면 무엇든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만큼 강력하고 좋은 운기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군인, 경찰, 외교관, 정치가, 기자, 해외 활동, 해외 유학, 무역 등 이런 분야에서 해양업 왕성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주 좋으며 그렇지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많이 하는 일,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밖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돌고 할 수 있는 그런 일, 또는 운수업, 운전기사, 항공사, 선박사 등 이런 일에 종사하는 경우도 좋습니다. 또 좀 투기성 있는 일에 손을 대는 사람도,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산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한 방에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되면은 아주 잘 되고, 안 되면 폭망하는 그런 일. 약간 이걸 투기성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전부 나열할 수도 없고, 또 다 알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도박, 경마, 주식 이런 거에 돼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데 손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대체로 집을 떠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참고 수준이다. 활동을 많이 한다. 주말 부분이 이런 경우는 여기에 잘 어울리겠죠? 이런 운에는 놀고 먹는 사람, 주색에 빠진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활동은 무지하게 하는데 엉뚱한 활동인 거죠. 안 좋은 활동.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거는 그거는 활동은 활동이지만 결과는 안 좋게 보거든요. 또 그 운 자체는 돈을 써도 돈이 잘 따라요. 따르는 운이라 어쨌든 간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을 타고났다. 돈을 벌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는데 중년 비견겁제인 사람은, 남자는 좋은 운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운이라는 건 항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힘있고 능력있고 소득 좋으니까 걱정 없다 이라고 그냥 지나면 안 돼요. 반드시 재테크,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운은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돈이 따를 때 모아둬라. 또 비견겁제 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금방 잘 됐다가 금방 식더러 뜨거운 방이 빨리 식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빨리 뜨거웠다 빨리 식어질 수가 있어요. 잘 되는 그 시간도 빠르고 또 내리막길로 가는 시간도 빨라요. 이걸 속성속패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 이거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비견겁제 중년 대운인 사람 중에 드물지만은
꼭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 계산하고 재보고 하는데 결과는 안 되고 결과는 안 되고 지나고 보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셔야 돼. 또 방종이나 축색잡기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좋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다음을 또 하겠습니다. 중년대운의 비견겁제는 어쨌든 간에 좋은 사람이 많고 운이 가장 왕성하다. 그 다음에 말년대운에 비견겁자가 있는 사람, 이 비견겁자가 있는 남자의 운명, 요거를 나이로 딱딱 끊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초년대운은 20대 초반까지를 보고 중년대운은 20대 후반부터 60까지, 말년대운은 60 이후, 뭐 은퇴 후 등으로 보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한 60 살다 죽는 시절에는 뭐 50대도 말년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동적이라는 점을 아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생 동안 작용을 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년, 초년, 중년, 말년 그 대운 시기에는 해당 그 대운 육신이 강하게 작용하지만은 말년에 와 있는 사람도 초년 대운의 영향을 받아요. 그 운 지났으니까 괜찮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이 먹어서 받아요. 그때 했던 습관, 행동 그대로 전이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아마 이런 내용은 다른 책에는 없을 텐데 내가 10대나 20대 그렇게 초년대운이나 아니면 30대 중년대운에 와 있다. 그런데 사주는 말년대운이 비견겁제다. 가령 그러면 말년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았으니까. 오지도 않는 미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년대운의 성격이나 성향을 초년이나 중년에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한두 개의 경험이 아니라 어떠한 사주도 다 그래요. 어떠한 사주도. 이 부분은 100%라고 제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년대운의 비견겁제니까 비견겁제가 말년에만 제공하겠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초년 중년에 있어도 말년대운의 그 특성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작용을 해요. 또 초년대운의 성향을 말년대운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대운은 그 시기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것을 꼭 아시고 이거를 보셔야 돼요. 말년대운에 비견겁제가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성격을 타고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느냐를 이야기하라면 이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타고난 대로만 산다? 아니거든요. 그럼 환경대로만 산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성취 동기 훈련이나 성취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근데 성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뀔 수 없는 부분은 타고난 거거든요. 유전적이라고도 하는데 사주팔자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사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도 넘칩니다. 사람의 심리, 성격, 정신작용, 영혼, 성질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직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정도로 우리가 수긍할 뿐인 거지. 이것이다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사주학적으로 보면은 성격은 타고난 부분이 후천적인 영향, 조건에 의해서 변화돼서 형성된 것보다는 많다. 이것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초년에 해당하는 젊은 친구들도 말년대운에 나타난 육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말년이 된 사람들도 초년, 중년 대운에 나타났고 사주에 나타났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부분,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대운이란 아직 오지 않았어도 또 지나간 대운이라고 하여도 성격과 운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구체적인 이론 체계를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말년 대운이 비견겁제에 해당된 사람은 대체로 성격이 명랑하고 유머 감각도 좋아요. 또 무슨 일을 해도 뒤끝을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마음을 놓는 타입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세심하다, 자상하다, 좀 나쁘게 말하면 소심하다, 뭐 그렇게도 보지요. 혹 섭섭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흐르는 물에 몸을 씻듯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잘 잊어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거니까 좋죠. 그러면서 고집을 부릴 때는 좀 한 고집합니다. 쓸데없는 고집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할 것을 부탁해요. 이런 유형의 사주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 젊었을 때는 몸이 그리 건강하지도 못하고 소위 젊은 사람들 말로 비실비실 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잔병치레도 적게 하고 건강이 좋아져서 활동 능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나이가 들어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노익장을 과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지요. 또 이 말은 뭐냐면 나이 들어서도 활동을 하는 팔자다. 그 말은 뭐냐? 나이 들어서도 돈벌이를 하면서 살아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점, 좀 힘든 점이 이거 양면성을 가지고 있네요. 의지할 곳이 없든가, 그럴 수 없는 입장에 있든가, 경책이 없든가, 또 자신이 그리하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의 운명은 참으로 조화롭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운이 올 사람이 활동할 능력을 타고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생명력도 더욱 운명적인 힘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말년의 비견 겁재운은 의지할 사람은 멀리 떠나가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주라는 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아셔야 돼요. 또 의지할 사람과 떨어져 살면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하는 사람은 괜찮은 일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손이 없든가 있어도 의지할 수가 없든가 동서남북 사방천지를 보아도 기댈 곳이 없든가 또는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스스로 힘으로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운명적 암시가 들어있는 운이다. 말년대운의 비견겁제는 지팡이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죠. 생활보호 대상자로 급여를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계속 무슨 일을 하는 사람, 또 무의탁 양로원에서 지내는 사람, 문전걸칙을 하다시피 살아가는 사람, 산 목숨을 그냥 끈을 써놓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생활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상하게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사람, 구박댕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아무리 자손이 많고 재산이 있다 해도 노후 관리를 젊어서부터 잘할 것을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년대운이 비견겁제로 되어 있는 남자들이여, 숨 넘어갈 때까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비견겁제는 좋든 싫든 의지할 곳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뭐 2000년대 이후라고 하나요?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비견겁제의 운을 가장 이상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지요. 경제력 있고, 자식한테 의지할 꿈을 1%도 안 갖고 있고, 1년에 한 번을 보던 자주 옆에서 보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냥 자유스럽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비견겁제, 말년 대운인 사주에서. 이것은 일단 이런 사주 유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흐름도 그렇게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년대운 비견겁제 중에서 일부는 아직도 힘들고 외로운 그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사주들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 관리를 젊었을 때 잘하셔야죠. 좀 간단하게 그 비견겁제 초년, 중년, 말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비견겁제 연운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재주가 제가 부족해요. 그래도 좀 도움될 게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